안녕하십니까. 저는 싱가포르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전대영입니다. 새싹 유튜버인데요. 오늘부터 싱가포르 부동산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는 유튜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싱가포르에서 집 보러 갈 때 미리 알고 가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싱가포르에 와서 집을 보러 갔더니 집주인과 에이전트가 영어 그리고 싱글리시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더해서 한국과는 다른 부동산 용어들을 사용해서 내용 이해가 잘 안 되었다고 하는 고객분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오늘 내용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싱가포르에서 집 사이즈를 말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싱가포르에서는 스퀘어 피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스퀘어 푸트죠. 복수로 스퀘어 피트이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집을 보러 가셨을 때 이 집은 960 스퀘어 피트입니다 라고 누군가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스퀘어 피트를 평수로 환산할 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계산법은 960 스퀘어 피트 나누기 35.5를 하시면 한국의 평형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27평형이 나오는 거고요. 싱가포르의 집 사이즈는 실제 주거에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면적으로만 계산이 됩니다. 두 번째로 싱가포르의 평당 가격 같은 말이 있나요? 싱가포르에서는 PSF, per square foot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집을 보러 가셨을 때 집주인이 이 집은 가격이 200만 불인데 사이즈는 1000 스퀘어 피트입니다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PSF 계산법은 간단하게 집 전체 가격에서 집 사이즈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집은 200만 불 나누기 1000 스퀘어 피트 하면은 2000 PSF가 나오겠죠. 한국에서는 집을 구매할 때 평당 얼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싱가포르에서는 스퀘어 풋당 얼마의 개념으로 PSF를 사용한다는 점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한번 광고 내용으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이트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부동산 구하실 때 많이 보시는 프로퍼티 구루라는 사이트인데요. 자, 여기가 이제 콘도 제목이고요. 오유이 트윈픽스라는 콘도에 현재 320만 불 받기를 희망하고 계시고요. 판매자가. 그리고 방 2개, 화장실 2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콘도 사이즈겠죠. 아까 저희가 배운 대로 계산하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체 가격에서 사이즈를 나눴을 때 PSF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게 이제 조금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한국식으로 계산을 나눠서 한번 해드리면요. 320만 불은 하나로 한 27억 정도 되고요. 1055 스퀘어 피트는 30평 정도가 됩니다. 35.5로 나누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PSF는 평당 한 9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는 이제 오차드 지역에 있는 콘도라서 한국만큼 꽤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싱가포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스퀘어 푸트나 PSF 개념에 익숙해지시는 게 굉장히 좋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어디 뭐 분양물건 새로 나왔는데 PSF가 2300이래. PSF가 3000이 넘었대. 이런 얘기를 딱 들으시면은 그거 좀 비싼데 아니면 좀 싼데 이런 감이 딱 오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하나로 바꾸시는 것보다는 요 싱가포르 스타일, 싱가포르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익숙해지시는 게 좋다는 말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다음으로는 싱가포르 부동산에서 많이 쓰이는 기본 용어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워드롭. 워드롭은 옷장입니다. 보통 붙박이장으로 많이 쓰이고요. 하이실링, 어떤 집을 보러 가셨는데 거실만 굉장히 층고가 높다. 이런 경우에 하이실링이라고 부르고요. 하이실링의 그 층고가 높은 공간이 좀 아깝잖아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뭐 주거용이나 아니면은 서재, 오피스로 만드는 경우를 로프트 유닛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듀플렉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듀플렉스는 층이 아예 다른 겁니다. 1층과 2층 이렇게 나눠진 거를 보통 듀플렉스라고 부르는데요. 싱가포르 부동산에서는 근데 로프트 유닛하고 듀플렉스를 혼용해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레이아웃을 줘봐라. 그래서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닥이 있는데요. 바닥은 우든 플로어, 나무 목재 바닥이고요. 목재 바닥에는 파케이 그리고 하드우드가 있는데 보통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에이전트들은 우든 플로어라고 하면 목재 나무 바닥이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파케이 플로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해하시기 좋게요. 타일이 있고요. 마블, 대리석이 있습니다. 대리석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뭘 떨어뜨렸다거나 특히 액체, 와인 같은 걸 떨어뜨리시면 바로 치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흡수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크게 변상하셔야 될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쿠커, 호브하고 후드가 있는데요. 호브는 이제 가스레인지 얘기하는 거고요. 후드는 이제 연기 빨아들이는 거를 얘기합니다.
자, 기본 용어 몇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테라스,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는 이제 보통 1층에 있는 밖으로 나가는 공간이고요. 싱가포르에서는 아웃도어 페이쇼라고 많이 부릅니다. 발코니는 방이나 거실하고 연결되어 있는 밖으로 나가는 부분이고요. 지붕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란다 같은 경우는 사전적 정의상으로는 항상 지붕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식 베란다는 이제 창문도 있거나 아니면 뭐 선스크린 이런 것들이 막혀져 있는 보통 그런 공간. 그래서 어떤 집 같은 경우는 베란다에 나가면 에어컨을 틀어도 베란다까지 다 이렇게 공간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죠. 사진에 보이는 집은 지금 서쪽에 있는 한국학교 근처에 있는 플로리디안이라는 콘도입니다. 봄쉘터라는 게 있는데요. 싱가포르에는 봄쉘터는 1996년도에 법이 제정돼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데요. 전쟁이 날 경우를 대비해서 피난하는 그런 룸입니다. 보시다시피 문이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죠. 폭탄이 터졌을 때 우리는 여기에 다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같이 안전한 나라에서는 봄쉘터를 쓸 일이 없어서 지금 거의 대부분 집에서 봄쉘터를 이렇게 창고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우리 귀염둥이들의 애완견의 어떤 보금자리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프라이빗 리프트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라이빗 리프트는 말 그대로 콘도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서 내리면 바로 우리 집으로 연결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동 동선이 짧아지고 내려갈 때는 눌러놓고 소파에 잠깐 앉아있다가 오면은 타고 내려가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으로는 우리 열에 사는 사람들은 다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기 때문에 1층에서 올라와서 우리 집을 거쳐가는 사람들은 우리 집 안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그런 약간 사생활 침해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파티션을 이렇게 엘리베이터 내리는 부분에 막아놔서 그걸 안 보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퍼니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렌트하러 이제 집을 보러 가시면 에이전트가 보통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십니다. 퍼니싱은 어떤 걸 원하세요? 언퍼니시는요, 가구가 없는 거예요. 부엌 가구도 없어요. 부엌 가전제품도 없어요. 파셜 퍼니시는 부엌 제품, 와이쿠스라고 하죠. 백색 가전, 냉장고, 세탁기, 오븐, 전자레인지를 포함한 가구의 일부분을 제공하는 집이고요. 풀 퍼니시는 침대, 소파, TV, 와이쿠스를 포함한 거의 모든 가구를 제공해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은 여행용 내 옷까지만 가지고 들어가시면 바로 사실 수 있는 그런 집을 풀 퍼니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싱가포르에서 집 살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싱가포르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